어머이, 어디 가요? 밭에 간다. 밭에 왜 가는데요? 날이 샜다. 가서 뭐 하는데요? 콩 심어야지. 콩은 왜요? 콩 심을 때가 돼서 가지. 그렇게 나가시면 해가 저물어야 들어오십니다. 어머이, 콩은 몇 대나 나와요? 잘 몰라? 콩은 한 대에 얼마나 하는데요? 장에 가봐야 알지. 잘 모르겠네. 새벽에 다구는 소리와 함께 일을 나가고 때가 되면 모를 심고 콩을 심고 밭을 메고 어두워지면 집에 들어옵니다. 콩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농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야 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연기가 엄청 어색하네요. 자,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시골 생활의 단면입니다. 물론 뭐 이와 다른 것도 많겠지만 오늘 이야기가 트시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제 시골 경험을 잠깐 올려봤습니다. 자, 한번 트시에 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사 복귀를 기다리는 굴삭기 운전하는 임업 후계자 정초보입니다. 기산촌 준비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예고한 대로 트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기산촌 계획을 잘 세워서 갔는데 예상치 못한 복병 트시에입니다. 기산촌 교육에도 반드시 다루어지는 분야일 정도로 트시는 기농기촌 기산의 성공 여부를 크게 좌우하는 조건입니다. 주변의 영상들을 보시면 트시 때문에 정말 심각한 사항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많건 적건 트시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없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뭐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그렇게 기산하는 분에게 닥치면 이거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사실 기산하는 거 준비도 쉽지 않은데 가서 트시 때문에 살 수 없다면 이건 뭐 깝깝하니까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오늘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사실 트시를 피하는 방법 없을까? 그리고 네, 뭐 일단은 트시를 피하는 방법이죠. 트시가 없을 수는 없지만 트시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트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산촌 하는 분들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자, 기산촌 하는 분들의 목적,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적 설정이 정말 중요한데 나는 왜 산으로 가는가? 왜 촌으로 가는가? 자, 첫째 이유가 삶을 정리를 위해서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이나 정신수양, 휴식을 위해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경우가 귀산, 말 그대로 돌아가는 것,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산이지만 자기 고향에 가는 것. 뭐 복합적인 경우가 있지만 이거는 뭐 삶의 정리도 되고 재도전도 되고 또 가정 기타 등등의 문제로 그리고 기존에 또 아버지가 부모님들이 물려주신 조상의 땅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 자, 세 번째 경우가 이게 트시하고 가장 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기상기촌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한데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뭘까요? 새로운 삶을 도전하기 위해서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새로운 삶을 도전. 이게 뭐냐면 좀 젊으시고 요즘 뭐 아주 젊은 분들도 기상기촌 많이 하고 뭐 그리고 또 퇴직하신 분들 정말 많이 가고 그리고 중간 퇴직 많은데 일단은 이게 다들 건강하시다 보니까 일본이나처럼 휴양이나 예전에처럼 휴양을 나중에 퇴직하고 그냥 쉬러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가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합니다. 뭔가 쉽게 설명하면 뭐 시골 가서 나 돈 벌어야 되겠다. 돈 안 벌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이제 촌에 가십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터세가 이제 터세의 문제가 일단은 그릴까요? 뭐 잠깐 살펴볼게요. 1번의 경우 자 목적이 어디로 간다? 삶을 정리하기 위해서 간다? 정신수양? 사실 이런 경우는 터세하고 터세 문제 때문에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무척 낮습니다. 뭐 그런 상식적으로 봐도 왜냐하면 이분들은 크게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이제 자기 정신 수양하고 자기 수양하라고 하기 때문에 조용히 살기를 원하고 뭐 마을 분들하고 또 크게 부딪히지 않고 그냥 인사 정도 하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따로 수양을 하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 기산의 경우입니다. 기산 기촌 이건 고향으로 찾아가는 거죠. 이 경우도 생각보다 터세의 문제가 예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산 기촌을 하시는 분들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동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원래 이제 친척 가는 경우도 많고 또 원래 어떻게 살았는지 아까 제가 첫 영상 보였죠. 닭 울 때 엄마가 나가는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계시는 분들도 누구의 자식이다 하고 어느 정도 큰 문제가 아니면은 뭐 이해를 해주고 또 크게 트러블을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3번의 경우죠. 3번의 경우가 가장 문제가 많이 심각한데 이건 왜냐하면 시골에 기산, 기촌 하면서 내가 거기서 뭔가 다른 사업을 하고 거기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사실 혼자서 일해서 혼자 돈 벌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결국은 노동력의 문제도 시골 사람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또 개발 문제라든가 길을 내고 전기를 넣고 뭐 기타 뭐 허가를 받고 결국은 이장이나 기타 동네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야 될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서로 밑보이는 문제가 발생한다. 서로 트러블이 발생한다. 이게 해결할 방법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특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터세 고민은 가서 뭔가 그분들하고 뭔가 융합해서 하려고 하는 분들하고 원래 살고 있는 저 원주민들하고의 문제 이게 크다. 우선 뭐 터세 얘기는 해도 끝이 없지만 우선 여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진다 영상이 자꾸 어떡하냐. 일단 계속 해볼게요. 여기서 잠깐 연기 하나 더 할게요. 도시분들 자 아빠 어디가? 회사는 왜 가? 돈 벌러. 회사 가서 뭐 하는데? 일해. 돈은 왜 벌어? 먹고 살고 학원 가고 해야지. 잘 다녀오세요. 그래 이번 주말에 놀러 가자. 네 이게 이제 뭐 좀 단편적으로 제가 연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색하십니다만은 자 이게 이제 도시 분들의 생활이 뭐 그냥 일반 한 단편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도시 분들은 쉽니다. 일반적으로 시골은 언제 쉬냐? 비 오는 날 쉽니다. 그리고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합니다. 아니면 요즘은 5시인가? 이제 퇴근합니다. 시골은 동이 트면 일하고 해가 지면 그만둡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분들 힘들거나 쉬고 싶을 때 뭐 쉰다. 시골분들 힘들거나 쉬고 싶을 때 그냥 일한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많으십니다. 시골은 뭐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자 도시분들 당연히 합리적으로 돈을 법니다. 가능한 똑같은 돈을 번다면 적은 시간을 들여서 어떻게 한다?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근데 시골 분들은 때가 돼서 일을 하고 그리고 때가 돼서 뭔가 합리적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에 그러니까 시절에 따라서 삽니다. 뭐 좀 일단 설명이 좀 어려운데 하여간에 그렇다. 자, 뭐 당연히 도시 분들은 확실한 것을 좋아하고 또 뭐 일이 물에 물 탄 듯 남이 그렇게 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뭐 여튼 여기까지. 그리고 뭐 당연히 사람을 보는 사귀는 시각도 틀리고 뭐 그리고 교육에 관한 시각도 틀리고 뭐 같은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진짜 다른 아예 이질적인 사람의 만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골 사람과 도시 사람의 차이 이건 진짜 순수하게 개인적입니다. 이거 욕하면 안 되고
제가 촌사람에서 그런 게 아니라 촌사람들은 정말 부모에 대한 생각, 자식에 대한 생각, 이게 도시 사람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근데 정말 우리 때 출신들, 우리 나이 때만 그런지 몰라도 진짜 효자들이 정말 많다. 진짜 무조건적인 효를 합니다. 이 많은,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부모에 대한 효는 정말 자식들이 거의 무조건적입니다. 하여간에 그렇다. 뭐, 그런데 토시분들,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일단 그렇다. 오케이. 자, 패스. 자, 여기까지 뭐 사슬 주고 이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어떻게 하면 텃세를 피해갈 수 있을까? 텃세가 없는 것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텃세를 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텃세 피하는 장소가 있겠죠. 물론 가장 베스트는, 텃세를 없애는 가장 베스트는 원주민이 없는 곳이나 동네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산다. 그럼 뭐 트러블이 있을 게 거의 사실 없겠죠. 여기다가 아까 목적이 1번 휴양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삶의 정리하러 간다. 텃세 거의 없습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방법. 전원주택지로 개발된 곳으로 귀산, 귀촌, 사람들이 많이 사는 마을, 이런 마을을 찾아가면은 또 공감대 거의 비슷하게 형성됩니다.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다. 일단, 근데 이 두 가지 경우는 뭐 텃세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없을 때, 그냥 보통 사람처럼 마을과 연관돼서 갈 수밖에 없는 경우의 수, 3번처럼 시골 가서 그분들과 같이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자, 그럴 수 없다면, 자, 어떻게 텃세를 이겨낼 수 있을까? 자, 보죠. 자, 자세. 자, 먼저 자세를 이야기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텃세를 이겨낼 수 있을까? 자, 텃세가 없는 곳은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양날의 칼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이야기하면 반드시 내 혼자 100% 잘못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의 트러블은 양자 간의 어떤 행태의 의견 충돌 때문에 생기는 거지 무조건적인 잘못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양날의 칼인 겁니다. 행동이 어떤 행동이라든가 뭔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사람들이 적대감을 가진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양날의 칼입니다. 자, 결국은 자세로 봤을 때 텃세 없이 살려고 하면 낮은 자세로 예의 바르면 저는 절대 텃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얼마나 낮은 자세로 쓸 것이냐, 얼마나 예의 바르냐의 문제지만 어찌됐든 제가 생각하는 낮은 자세로 예의 바르면 절대로 텃세는 없다. 자,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은 보기에는 동네 분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정말 많고 또 뭐라고 할까, 여튼 하여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사시는 원주민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가 보기에는 정말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잘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네가 와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해 가시죠? 자, 여기까지. 자세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은 들어오신 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그 텃세는 말 그대로 텃세가 원래 우시한 겁니다. 텃세는 자기가 지키는 사람들이 그냥 부리는 거니까, 있는 사람들이 있는 가지는 거니까 텃세를 들어온 사람이 텃세를 부릴 수는 없죠. 있는 사람이 텃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싫어하느냐, 시골 사람들이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싫어할까? 자,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시골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는, 자, 인사를 일단 하지 않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도시 사람들은 옆집 아파트에 가서라도 위에 또 아래 또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옆집에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인사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골 사람들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공동 행사에 불참하는 거 사실 여기 이해 못하겠지만 하여간 엄청 싫어합니다. 그냥 정리할게요. 그리고 잘난 척하는 외지인, 똑똑한 척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시골 사람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시골 사람에서 거기
눈에 완전 보일 뿐이지 도시에서도 싫어합니다. 도시 사람들은 말할 뿐이고 시골 사람들은 표현할 뿐이고. 자, 오케이. 그리고 관습에 따른 뭐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기본적으로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나 동물이건 사람이건 누구나 자기 지역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경계를 한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나쁘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아시잖아요. 좀 정확한 거 좋아하는 거, 토시에 경계 표시를 하거나 바르게트 치는 경우 이런 거 당연히 싫어하죠. 이제 이런 것도 원래 그냥 살았으니까. 그리고 농번기에 놀고 있는 경우 토시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죠. 당연히 내가 쉬고 싶을 때 쉬는데 내가 놀든 뭔 상관이야. 근데 안 보인 데서 놀면 괜찮은데 보인 데서 놀고 있으면 이거 깝깝합니다. 매일 일하는데 그 동네 그 그늘에서 혼자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누가 보기 좋겠어요. 네, 그거 싫어합니다. 농번기에 놀고 있는 경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시골 생활이. 그리고 뭐 네네, 여기까지. 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정리가 좀 안 되지만 기왕 한 거 끝까지 할게요. 이거는 뭐 영상 뭐 알다시피 제 영상 꼭 뭐 이거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뭐 관심 있는 사람 보시고 또 관심 없는 사람은 어차피 안 보고 끄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냥 뭐 이야기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해야지 어떡해. 자, 마지막으로 목이 다 셀락하네.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를 떠나서 자, 기상기촌 다 모든 조건 다 포기하고 어디에 가든 어떤 경우든 터세를 쉽게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가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에 속하면 뭐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7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이 중에 5가지 이상이다. 그런 사람은 제가 생각하는 어디 가도 됩니다. 뭐 촌에 같이 가운데 들어가 살든지 집을 동네 앞에 살든지 동네 옆에 살든지 이런 분들은 터세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겁니다. 자, 어디 가도 잘 살고 인정받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자, 1번 나는 남의 탓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남의 탓을 하지 않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내가 잘못한 걸 남을 탓하지 않는다. 오케이. 2번 나는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해질 때까지 일하는 것이 즐겁다. 오케이. 자, 3번 나는 혼자 외롭게 잘 살 수 있다. 어디라도 어디 있어 누가 뭐 친구 안 사귀어도 잘 살 수 있다. 3번 4번 나는 하루 일당 10만 원이 안 되어도 즐겁게 일할 수 있다. 네. 시골에 실제로 10만 원 안 되는 곳이 많아요.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자, 5번 나는 주변 사람이 즐겁고 행복한 모습이 보기 좋다. 6번 나는 돈을 못 벌더라도 평생 버틸 수 있는 뒷주머니가 있다. 이건 돈이 여유가 있다는 거죠. 자, 7번 나는 사람이 없는 데서 절대 흉을 보지 않고 가능한 좋은 이야기를 한다. 저는 뭐 7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튼 요 7가지 중에서 한 5가지 이상에 속한 사람, 이분은 시골에 어디에 갔다 놔도 터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골이든 도시든 회사든 터세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터세는 본능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터세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은 원인이 혹시나 자신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방송을 하다 보면 또 시골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터세 때문에 정말 마음 아파하는 분들 많으시고 또 원래 계신 원주민들은 새로 들어오신 분들 때문에 또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뭐 사람 사는 곳에 이런 트러블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여튼 제가 뭐 우선 결론은 뭐 양날의 칼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이 나한테만 있는 것은 없다는 걸 먼저 생각하시고 뭐 원만한 해결을 하는 방법들을 찾는 것과 아니면 뭐 피해가는 방법, 그러니까 터세가 없는 위치라든가 지역을 잘 고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가더라도 아까처럼 동네하고 멀리 떨어진 데단가 이런 데 구한다든가 이런 법도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일 루스의 위드 코로나로 간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 본업인 영업에도 순풍이 불길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 영상은 여기가 에콰도르라는 그런 도시의 영상입니다. 감상하시고 지금까지 시청 정말 감사합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정초보였습니다.